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는 어린이날은 우리 집에 막내하고 놀아주고, 좀 막내가 중학교에 다니는 막내가 있습니다. 그 막내 아들하고 놀아주고,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서 강원도 태백시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세례 주시고, 또한 저 결혼할 때 주례도 서주신 목사님이 계셔서 저희 아버님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만나러 갔다가 오는 길에 이렇게 꽃이 굉장히 이쁘게 펴 있어요. 길 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꽃이 굉장히 이쁘게 펴서 들어와 봤더니 동이나물도 있고, 여기에는 나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래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나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이렇게 펴 있을 때 동이나물은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곰치는 가을에 피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하기 쉽지만, 꽃이 없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잎이 앞으로 말리는지, 동이나물은 앞으로 말리는지, 곰치처럼 뒤로 말리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습지예요. 습지인데 동이나물은 이런 습지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얼핏 보면 곰치하고 상당히 많은 닮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꽃이 없을 때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밑에 쪽을 보시고 이렇게 앞으로 말려 있는지 뒤로 말리는지 그런 거 이제 확인하시면 나물 중독 사고 예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팥고비도 막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상당한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습지다 보니까 능쟁이 냉이 꽃대가 형성된 것은 잎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둥근 모양이 아니고 각이 져서 올라온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또 미나리 같이 보이는 요것들 다 강활입니다. 강활이라는 뿌리는 약재로 쓰고, 잎은 요럴 때 채취해서 나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상큼한 맛이 나고요. 미나리과 식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큼한 맛이 나니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오는 거, 요렇게 올라오는 거, 요거 뭔지 잘 모르시죠? 요게 여기에 있네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눈개승마하고도 닮았어요. 하지만 눈개승마는 이제 줄기가 밑에서부터 갈라져서 올라오는데, 요 노루오줌은 이렇게 줄기가 하나가 외대가 올라와서 위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갈라지는 것이 특징이고, 지금 자세히 보이나 모르겠네요. 여기 줄기에 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요것이 눈개승마하고 요 노루오줌하고 틀린 점인데, 매운 맛이 있어요. 맵고 쓴맛이 있어서 어릴 때, 지금 아직도 연하네요. 이럴 때 채취하셔서 좀 우려내고 드시면 좋겠다. 이제 요게 노루오줌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양평, 경기도 양평 지역을 소개해 드리면서 노루삼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같은 유독식물이라서 제가 간과를 한 게 있습니다. 올라와서 또 한번 갈라지는데, 노루삼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은 눈빛승마라는 같은 미나리 아제비과의, 그것도 이제 유독식물이라서 나물로 활용하지 않는 건데, 이렇게 잎이 모여있던 때라서 저도 모르게 그만 노루삼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노루삼이 아니고 눈빛승마였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저도 잊어먹고 있던 것을 시청자분께서 덧글로 이렇게 소중한 의견 주셔서 제가 정정하고 바로 잡습니다. 둘 다 유독식물이고 어릴 때 나물로 활용한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다지 매력 없는 나물이고, 이제 뿌리를 약으로만 사용하는 그런 약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혼란을 드렸던 것 같아 죄송하고요. 그 노루삼은 요렇게 잎이 올라와서 한 번 더 갈라진다는 것, 그리고 눈빛승마는 딱 한 번만 와서 이렇게 잎이 갈라진다는 게, 그게 틀린 건데, 양평
유독식물 편을 한번 보시면 제가 올린 것 자주색의 노루삼이라고 올린 것 있는데 그것은 눈빛승마고 요게 노루삼입니다. 고추나물입니다. 얼핏 보면 그 물레나물처럼 보이는데 고추나물, 여기서 제가 이제 몇 번 꽃을 확인한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어릴 때는 물레나물하고 비슷합니다. 고추나물 구별이 안 돼요. 꽃이 펴야 확실히 구별되는 고추나물이고요. 요런 어린 개체를 나물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데, 유럽에서는 이제 고추나물 그리고 물레나물에서 추출한 추출물로 우울증 약을 개발해서 상당히 히트치고 있는 나물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는 약간 습지되기 때문에 뭐 고비 종류들도 있고요. 이런 강활 많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막 뾰족뾰족 올라오는데 이렇게 단풍잎처럼 생겨서 올라오는 요것은 터리풀입니다. 터리풀. 꽃이 필 때 모습이 예전에 우리 이제 먼지 털이개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먼지 털이개 술처럼 닮았다 그래서 꽃의 모양이 터리풀로 부르는데, 이럴 때 채취해서 좀 더 커도 됩니다. 이것은 잘 데쳐서 나물로 활용하시면 되는데, 잎이 넓다 보니까 크면 제 손바닥만하게 커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혹시 생으로 드실 수 있을까,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생으로는 안 되고 데쳐서 그냥 무쳐 드시거나 말려서 묵나물 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터리풀입니다. 자, 이 시기에 박새가 가장, 이런 습지 주변에는 박새가 가장 많이 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제 박새를 대형으로 피기 때문에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 산마늘과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섭취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되는 유독식물 박새입니다. 빠르게 오신 분이 이제 드릅 위에 부분은 채취했고요. 자, 밑에 이제 움이 났는데, 움은 될 수 있으면 안 따는 게 좋은 게, 움까지 따버리면 나무가 고사해 버립니다.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고사해 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보시면 밑에 쪽에 이런 이제 서돌치도 막 올라오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잎이 옆으로 말린 거, 양평에서도 제가 보여드렸나? 그 제비꽃인데 금강제비꽃입니다. 잎이 양쪽으로 이렇게 말려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요것은 금강제비꽃이고요. 그리고 국수나무 이제 어린 순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국수나무는 이거 말고 큰 개체수 옆에 가면 찔레나무처럼, 찔레나무처럼 찔레 순이 올라오는 것처럼 국수나무도 순이 올라옵니다. 그런 것을 채취해서 나무를 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여기 해발 1200m 고산인데 단풍치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고산에도, 강원도 지역의 고산에도 해가 좀 들어오는 곳이면은, 완전히 숲속이 아니고 확 터진 곳이면은 이 단풍치들 올라오고 있다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요거는 미역치예요. 미역치. 전면도 이제 꽃이 피었다가 진 싹도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보이죠? 이런 전년도 싹도 잘 유심히 살펴보시고, 어떤 식으로 꽃이 피고 어떤 식으로 이제 열매가 달리는가를 잘 유심히 봐놨다가 나중에 오시면 이렇게 구강자리가 되는 거죠. 미역치는 쓴맛이 좀 강하지만 상당히 기능성이 있고 맛이 있는 나물입니다. 많은 곳에서는 군락을 이루기 때문에 좀 채취하시면, 묵나물로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은 나물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비가 와서 제가 우산도 쓰고 카메라도 들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개발딱주, 요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바다에 사는 그 개 있잖아요. 개의 발을, 찌개발을 닮았다 그래서 개발딱주라고 부른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단풍치가 이렇게 막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나물들이
이제 하나 둘씩 막 올라오고 있고요. 단풍치는 요럴 때가 가장 맛있습니다. 양은 적지만 요런 것을 채취해서 살짝 데쳐서 드시면은 아직 쓴맛도 덜하고 들큰한 맛이 일품입니다. 들미순과 더불어서 경상도 지방, 저기 지리산 지역을 낀 경상도 지방이나 저 호남 지방에서는 들미순하고 개발딱주를 안 먹으면 봄이 지나간 것 같지 않다고 말을 하실 정도로 상당히 맛있는 나물로 쳐줍니다. 요럴 때가 가장 맛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또 묵나물을 하시려면 좀 기다리셨다가 잎이 완전히 전개가 된 다음에 요런 식으로 이제 잎이 전개가 되고 나서 채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풍치입니다. 제가 여기는 1500m 고산지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산지대에 산마늘은 저지대에 분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초인 은방울꽃은 고산지대까지 올라옵니다. 이렇게 말려서 올라오는데 끝부분이 굉장히 날카롭다는 거 참조하시고요. 의심나면 뿌리를 하나 뽑아 보세요. 수염 뿌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밑에 마늘처럼 구근이 안 생겨 있어요. 그리고 살짝 잎을 뜯어서 뽑기 전에 잎을 뜯어서 냄새를 맡아 보시면 마늘 냄새가 전혀 안 난다. 은방울꽃 독초입니다. 이런 독초라 할지라도 무작정 뽑아가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향수 샤넬 넘버 5가 유럽에서 이제 이 은방울꽃의 그 꽃의 향기로 갖다가 추출해서 그 향수를 만드는데 독일 은방울꽃에서 추출했다고 합니다. 먹게 되면 독초가 되지만 그런 이제 향수를 추출한다던가 이제 뭐 성분 중에서 독을 제외한 다른 유용한 약 성분을 추출하는 그런 효능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무작정 뽑고 훼손할 게 아니라 독초라 할지라도 잘 보존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이제 단풍치가 또 이렇게 말이 꼬인다. 단풍치가 아니고 이제 터리풀이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나물로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주변에 상당히 단풍치, 뭐 강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쥐오준 풀인데 아직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만한 그런 특징이 좀 잘 안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 꽃대가 형성되거나 하면 상당히 좋은 나물도 되고, 여기에서 이제 추출한 추출물로 불면증 약이나 우울증 약을 이제 개발해서 시판되고 있을 만큼 상당히 효능이 좋은 나물 쥐오준 풀입니다. 그리고 요 나물 주목하셔야 되는 게, 요 나물이 그 저지대에서도 많이 보이고 계곡 습한 곳에 많이 보이는 미치광이 풀과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단독으로 나는데 미치광이 풀은 한 곳에 무더기로 나고 얘는 무더기로 나는데 거리두기,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고 납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지는데 굉장히 연해요. 누가 봐도 지금은 한 촉이지만 여러 촉이 모여 있으면 미치광이 풀과도 혼동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것은 나물로 활용하지만 미치광이 풀은 나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풀은 꽃이 피면, 미치광이 풀은 아주 짙은 자주색인데 요 단계지치라는 나물이거든요. 요 단계지치의 꽃은 연한 분홍색이라는 것 알고 계시고요. 또 요 이제 꽃이 피면 그때 또 자세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지치입니다. 나비나물은 이렇게 한 번씩 나면 무더기로 납니다. 무더기로 나기 때문에 구분만 잘하면, 끝에가 이렇게 이제 굉장히 겸손해요. 고개를 숙이고 있고, 보면 줄기에 잎이 두 장이 나와서 올라온다는 거, 요거만 구분 잘 하시면 맛있는 나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비나물이고요. 자, 요 씨앗 뭘로 보이세요? 우엉 씨앗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엉겅퀴 씨앗 같이도 보이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떡해 먹는 떡치라고 부르는 수리치의
잎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넓고요. 수리치는 잎 뒷면이 이렇게 하얀색 분백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수리치 비슷한 거 솜나물도 있고요. 분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나물들은 잎이 좀 소형이고, 수리치는 잎이 굉장히 대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떡 해 먹으면은 쑥떡 해 먹는 식으로 떡을 해 먹으면 향기도 굉장히 좋고 맛도 일품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항균 작용이 있어서 방부제 역할도 한답니다. 그래서 떡을 이제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어서 이것으로 떡을 많이 해 드신 그런 이제 떡치라고 알려진 수리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열매 씨앗도 이렇게 맺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석주가들 장구채도 씨앗이 이런 식으로 맺히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동작꽃이라는 야생화의 씨앗입니다. 동작꽃은 보시면 여기 옆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꼭 미역치 올라오는 것하고도 비슷하고요. 그 우롱차라고 하는 털이슬 있습니다. 털이슬의 모습도 비슷해요. 하지만 독초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잘 구분하시고, 잎은 마주 나고요. 잎은 마주 나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야생화가 가을철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무렵에 야생화가, 주황색의 야생화가 상당히 이쁘게 피는 동작꽃의 싹입니다. 네, 수리치 제가 설명드렸고요. 여기 바디나물도 있고 줄딸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벌레들도 나물 맛있는 것은 알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 뜯어 먹었습니다. 뜯어 먹고 이제 벌레 구멍 숭숭하죠. 요거는 이제 터리풀이라는 나물이자 야생화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숲에 막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자, 멀리서 봐도 이 털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겼죠. 막 무시무시하게 생겼잖아요. 요거는 이제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어수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수리도 잎이, 요거는 꼭 진범같이 생겼어요. 요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어수리가 또 진범같이 생겼는데 요럴 때 조심하고, 주변에 다른 것이 없는지 꼭 확인하고, 이제 주변에 이제 이게 털이 있는 거 요거 확인하시고, 의심나면 이런 거 하나쯤은 안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되는 거 꼭 채취해서 드시고, 항상 처음에 알쏭달쏭하다 모르겠다 그러면은 어차피 해주기로 한 거 뭐 조금 알고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알고 있는 사람한테 문자해서, 어차피 귀찮게 한 거니까 귀찮게 하십시오. 그거 하라고 전화번호 가르쳐 준 거고, 구별한 다음에 먹어야지 귀찮은 게 낫지 애꿎은 사람 뭐 이렇게 병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것은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어수리 나물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도 졸졸졸 산에서 이제 물 내려오고 그러는 길옆입니다. 길옆인데도 보시면 개미치, 이제 여기 사람들은 이게 잎이 넓어요. 미역처럼 넓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미역치라고 하는데, 이런 길옆에 이제 수도권에서는 야생화 단지 꾸미면서 길옆에다가 이걸 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키가 너무 커서 이제 쓰러지기 때문에 볼품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자생지에서는 키도 많이 크지 않고 이게 뿌리로 번식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번져 나갑니다. 나물 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묵나물 하시면 양도 많아서 상당히 많은 양을 채집할 수도 있는 것이 이 미역치이고요. 미역치랜다. 항상 입에 붙었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이거 미역치라 그러거든요. 죄송합니다. 개미치고요. 옆에 이렇게 이제 꽃이 약간 분홍빛 꽃이 올라오잖아요. 요거는 이제 쥐어준 풀입니다. 쥐어준 풀이 요렇게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꽃이 완전히 피기 전에 잘 채취해서 데쳐서 나물하면 불면증도 없앨 수 있고 미각도 돌아오게 하고 상당히 좋은 나물입니다. 쥐어준 풀이고요. 꽃이 없는 이제 잎은 요렇게 생겼어요. 산비장이하고 비슷하게 생겨갖고 어떨 때는 저도 이제 혼동을 하고 하거든요. 자, 요것도 이제 쥐어준 풀 잎입니다. 여기 이제 쥐어준 풀들이 좀 상당히 많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요것도 쥐어준 풀 잎이네요. 요것도. 네. 그리고 개미치들이 뿌리로 번식돼 갖고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자, 요거 이제
서덜치입니다. 서덜치 굉장히 연하죠. 서덜치는 분치잎 같이 생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잎 뒷면이 전혀 뭐 분치처럼 분백색을 띠거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앞뒤가 녹색에 가깝고 뺀질거린다는 것, 굉장히 연하다는 것, 그거 이제 잘 기억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생채로도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잘 구별하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나물 하시는데 하나씩 익혀가는 좋은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를 보면 요거는 이제 참나물이고, 참나물이에요. 참나물인데 뭐 눈썰미가 좀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채시겠지만 옆에 잎이 많이 갈라진 것 있잖아요. 혹시 전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양평군 유독식물 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참나물하고 또 이제 전어같이 생긴 요 식물 같이 있는데 요거는 복수초라는 유독식물입니다. 드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요런 이제 미나리 아제비과는 미나리과 식물들 옆에 항상 있다는 거 주의 깊게 보시고, 여기 이제 1200고지 이제 참나물들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참나물을 뜯으실 때 주변에는 항상 미나리 아제비과의 독초가 있다는 거 유념하시고, 우리가 이제 건강해지려고 나물을 채취해서 드시는데 혹여나도 잘못해서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유독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나물을 잘못 드시게 된다면 뭐 심하게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잘못하면 여러 날 동안 복통이나 배탈, 뭐 어지럼증, 두통에 시달리는 그런 이제 안 좋은 일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나물 채취하실 때는 주의하시고 전문가와 또 상의하시고, 주변에 나물 잘하는 분이 있으면 같이 동행해서 이렇게 이제 채취하고 알려달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 서덜치하고 참나물, 뭐 유독식물인 뭐 복수초도 있기는 하네요. 하지만 잘 구분하시고, 강원도에도 이런 나물들이 있다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절대 산에 와서 이렇게 쓰레기 드시고 함부로 안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관련 기관에서는 절대로 산에 입산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산불 때문에 많이들 관계기관에서 어려워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홍보도 많이 하시잖아요. 산에 가실 때는 이나물질, 담배 같은 거 절대로 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게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조금씩 채취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채취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눈치 보고 어렵게 들어오는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고 쓰레기 버리고 가고 담배 피우고 이러면 애꿎은 사람들, 선량한 나물 조금 채취하시려는 분한테 피해가 돌아간다는 거 꼭 유념해 주시고요. 가져가셨으면 가방에다 좀 챙겨 갖고 오시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씨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는 아직 뭐 참나물이 나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요렇게 이제 이삭처럼 달린 씨앗이 있잖아요. 요 씨앗을 이렇게 따라 내려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 이제 요런 형태의 나물이 나옵니다. 노란장대라는 십자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인데 냉이과예요. 요거 이제 채취해서 바로 데쳐 갖고 우려서 나물 하셔도 좋고, 요렇게 이제 요 끝에 요런 식으로 노란색 꽃이, 십자가 꽃이, 노란색 꽃이 이렇게 달렸다가 씨앗이 맺힌 거예요. 요런 것을 잘 알고 계시면 나물 하는 가지수가 많아집니다. 요렇게 이제 묵나물 하셔도 되고, 많이 채취하시면요 묵나물 하시면 좋고, 채취해서 그냥 바로 좀 우려냈다가 나물 하시면 상당히 좋은 나물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딱총나무는 어디를 가든 있는 숲속의 잡초지요. 잡초라고 부를 만큼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족돌이풀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요. 꽃이 이렇게 족돌이를 닮았습니다. 전통 올레뜻은 족돌이를 닮아서 족돌이풀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풀솜대가 이렇게 많고 꽃이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구분하시면
나물 가지수가 많아진다는 거 유념하시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는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조금 업무가 많아서 늦어지거나 하면 저녁이라도 보고 꼭 답변해 드리고, 못하면 그 다음날이라도 해드리니까 절대로 뭐 답변 안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건너뛰고 한 이틀 정도 안 해준다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고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건너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 이제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혼자 온 게 아니고 우리 아들도 타고 있고 우리 집사람도 차에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허락을 받고 이렇게 잠깐 길 옆에서 촬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산지대, 강원도 고산지대에도 나물이 하나씩 둘씩 올라오고 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절대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문자로 나물 오는 것 이름 가르쳐 드리고, 또한 영상에서도 나물 이름 많이 가르쳐 드리고 하는 것은 뽑아가라고 채취해서 나 혼자 먹자고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이게 욕심 부리고 혼자서 뭐 왕창 다 캐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내가 아니면은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 이것을 내년에 또 채취해서 맛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무분별하게 채취해서 뭐 훼손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우리 들매곡간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할 것이고요. 훼손하지 않고 잘 보존하면서 우리가 조금씩만 맛보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자연이 되자, 이러한 것을 끊임없이 홍보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소통은 들매곡간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감사합니다.